예, 반갑습니다. 장량 옥야고등학교 고2 윤리와 사상 담당교사 이지선입니다. 벌써 주말이 끝나갑니다. 예, 금요일 점심 오후쯤 되면 이제 곧 주말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되게 설레고 기대도 많이 되고 하는데 일요일 저녁, 일요일 밤이 되어서 월요일을 맞이해야 될 시간쯤 되면 좀 더 주말을 재밌게 보낼 걸, 알차게 보낼 걸, 좀 더 푹 쉴 걸, 그리고 해야 될 걸 좀 미리 해놓을 걸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듭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지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학교에는 1학년들이 이번 주에 있을 시험 준비를 하느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1학년들 귀가하고 나면 여러분도 학교 돌아와서 시험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그 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조선 성리학의 사단 칠정론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필기 노트 이제 조선 성리학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성리학의 사단 칠정론에 대한 태계, 율곡, 태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관점 정리입니다. 자, 첫 번째 이왕입니다. 이존 기천, 이귀 기천. 이 표현은 이와 기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같이 위기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를 높이고 기를 낮추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리가 어떻게 합니까? 직접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 기가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까? 이발 기수가 되겠죠. 무엇이? 사단은 도덕적 감정은 하늘의 지가 직접 바라고 그리고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에 반면 칠정은 기가 바랄 때 이 리가 올라타서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발 이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도 바라고 리도 바라고 기도 바라기 때문에 이도 기도 서로 바란다 하여 이기호발입니다. 이렇게 퇴계는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는 이유는, 즉 엄격히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까? 사단의 도덕적 순수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율곡의 일은 이란 것은 보편적으로 통한 것이고 기란 것은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한된다, 제한된다 라고 하면서 기발 이승 일도설이라는 것을 주장하죠. 여기다 적지 말고 미안합니다. 여기다 들어가겠네요. 예. 그래서 사단과 칠정이 모두 기가 바라고 리가 올라타는 단일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칠정에 어떻게 되더라? 포함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두 입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세 글자 바꾸면 칠포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사상가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봤다면 그 다음 부분은 이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이와 기에 무엇과 무엇을 인정합니까? 불상리, 불상잡을 인정합니다. 다만 강조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퇴계는 무엇을 강조했다면 불상잡을 강조했다면 율곡은 서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불상리를
강조합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4단과 7장은 모두 무엇이다?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인정한다? 여기 힌트가 나와 있네요. 예, 기가 바란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 차이점은 네가 바란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또는 부정하거나. 자, 그리고 4단은 순선 무학이다. 반면 7정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바로 가선, 가악 또는 같은 말 유선, 유악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동양윤리의 가장 큰 고비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유학 그리고 성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다 배웠습니다. 선생님, 우리 정약용 안 남았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정약용은 유학자긴 하지만 성리학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배워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제시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 문제이기는 하지만 2017년 고2 9월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선생님이 나눠준 기출 문제집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 풀어도 되고 거기다 메모해도 되겠습니다. 자, 한국 사상가 갑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는 거네요. 자, 접근해 봅시다. 자, 칠정이 이와 무관하게 바깥 사물과 우연히 만나 감흥하여 발단한 것은 아니다. 사단이 사물에 감흥하는 것은 무엇과 다르지 않다? 칠정과 다르지 않다. 사단이라는 것도 사물에 감흥하여 어떤 것이다? 움직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사단도 칠정도 모두 외부 사물에 무엇에 따라 외부 사물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내 마음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이때 움직였다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정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러면은 사단과 칠정 모두 무엇이다? 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사단은 이가 바람에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고, 자, 사단은 이가 바람에 기가 따르는 것이고, 이어서 칠정은 기가 바람에 이가 그것을 타는 것이다. 칠정은 기가 바람에 이가 그것을 올라타는 것이다. 수월합니다. 누구의 입장이 되겠습니까? 이왕의 입장이 되겠죠.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이기 호발이다. 이중 구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사단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른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올라타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와 기가 두 갈래 기로 나오는 격이다. 예, 맞지요? 이것은 누구의 입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갑의 입장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와 기는 서로 떠나지 않는 것이니 서로 떠나지 않는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서로 떠나지 않는다. 불상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마음이 동하여 정이 됨에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움직인 것은 무엇이요? 기이고 움직이게 하는 까닭은 리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움직이는 원인 또는 원리 또는 이유는 무엇이다? 리 때문이라면 그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란 것입니까? 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상가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는 원인, 원리, 이유기 때문에 얘는 무엇할 수 없다?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올라타서 주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움직인다. 움직인 것은 발이 되겠죠. 그래서 기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바로 기발 이승 이의 입장인 것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예, 전혀 우리가 이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배우기 전만 하더라도 이 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2주 정도 동안 꾸준히 이완과 이해에 대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이 어려운 지문을 하나하나 분석해 본다면 그래, 이 사람 이항이고 이건 이의 주장이네 하고 보다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답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사단을 7정에 포함되어 있는 선은 본성이라고 본다. 사단을 7정에 포함되어 있는 선한 본성이라고 본다. 자, 이것은 누구의 입장이 되겠습니까? 자, 확대해볼까? 보기 1번. 그럼 이것은 사단을 7정에 포함되어 있는 세 글자로 뭐가 되겠습니까? 칠포사가 되겠죠. 그럼 칠포사는 누구의 입장이 되겠습니까? 이의 입장이죠. 그럼 갑은 누구인데? 이황인데 칠포사를 주장한 것은 이이기 때문에 틀렸지요. 그럼 1번은 이의 입장이기 때문에 틀렸다? 아닙니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사단을 7정에 포함되어 있는 뭐라고 안내하고 있습니까? 선한 본성이다? 자, 사단과 7정은 선생님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무엇의 영역입니까? 정, 즉 감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감정과 관련된 것이지 무엇의 영역은 아니다? 본성, 즉 성의 영역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정확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사단을 7정에 포함되어 있는 뭐라고 바꿔줘야 된다? 선한 감정이다 라고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여기까지는 이의 입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선한 본성이다 라는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되겠죠? 자, 2번입니다. 갑은 사단을 이의 움직임으로 인해 드러난 감정이라고 본다. 이의 움직임 두 글자로 뭐가 되겠습니까? 사단은 이발이다 라고 드러난 감정이라고 보았다. 자, 이 세 가지 표현 중에 틀린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2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이는 기지를 바로잡아 이의 본연을 실현해야 된다. 기지를 바로잡아 기질 변화죠. 그럼 여기서 기질 변화, 기지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맑은 기죠. 맑은 기를 통해서 본연 다시 본연의 어떤 천리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서 이의 율곡 이의 어떤 수형을 보면은 선생님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줬던 부분입니다. 한번 교과서 볼까? 여기 있지요. 불선의 원인을 기지의 흐림과 치우침을 보았다. 그래서 기지를 변화시킨다면 이 탁한 기 같은 경우는 이 기에 의해서 천리가 가려지지만 이 맑고 순수해진다면 천리가 드러날 것이다. 기지의 변화 강조시킨다는 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 말미에 언급을 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번도 맞는 표현. 4번입니다. 을은 사단과 7정을 동일한 연애에서 나오는 감정이라 보았다. 자, 동일한 연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바로 보자. 기발이승 일도설 그리고 감정까지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인욕을 버리고 천리인 사덕을 보존해야 된다. 자, 인욕을 버린다. 세 글자로 인욕, 천리인 사덕 같은 겁니다. 보존한다. 존천리. 자, 존천리 거인욕은 누가 주장한 내용이다? 성리학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F이 되겠다.
1번이 되겠다. 3점짜리 문제인데도 우리가 이황과 이에 대해서 알고 접근했기 때문에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쉬웠다, 수월했다 말은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문제가 되게 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보자. 이 문제 말고 이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자. 이것도 역시 2019년 고2 6월 문제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여러분 선배들이 쳤던 모의고사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학년들이 작년 6월에 쳤던 모의고사입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정에 대해 사단이다, 칠정이다 말한 것은 오직 니만을 말할 때와 기를 겸하여 말할 때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니만을 말할 때, 즉 저는 리. 그래서 이 상태는 리와 맑은 기의 상태입니다. 맑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사단이다. 반면 기를 겸하여 말할 때가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는 겸은 기입니다. 그래서 리 플러스 기라고 해서 7정이라고 하죠. 사단은 7정을 겸할 수 없으나 7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7포사가 되겠죠. 이처럼 사단과 7정의 연원이 같다. 즉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사단과 7정은 모두 기가 발하는 것이다. 기발, 이승, 1도, 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취합해 본다면 값은 누가 되겠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2의 기본적인 입장, 7포사, 정이 곧 7정이고 사단이다. 자, 사단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는 것이니,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사상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황의 관점이 되겠죠. 이발 기수가 곧 사단이다. 순선하다. 그런데 이가 바람이 완수되지 못하고 기에 가려지면 불선함이 있게 된다. 7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타는 것이니 불선함이 없다. 그런데 기가 바람에 들어맞지 않아 이를 없애니 방만하게 되어 악이 된다. 그래서 7정이란 것은 무엇이다? 기가 발하여 이가 타는 것이다. 바로 기발 이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갑은 이, 을은 이황. 이 단어, 특히 이 단어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선생님도 힘들어하는 순서도 내용입니다. 아니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기다가 값을 이렇게 그려주고 접근하면 됩니다. 자, 이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까닭인가? 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까닭인가? 라고 했을 때 이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까닭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라는 까닭이기도 하고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렵지요? 이게 이와 이황의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이는 바라는 까닭이다 라고 하고 이황은 바라기도 한다. 직접. 자, 두 번째, 마음의 작용은 무엇입니까? 정이죠. 마음의 작용은 무엇입니까? 정이죠. 그리고 정은 무엇과 무엇으로서 나눌 수 있습니까?
사단과 7쪽으로 나누었죠. 마음의 지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의 발과 기의 발로 구분되는 것을 때 이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는 아니오라고 얘기하겠죠. 이 발은 인정하지 않거나 이 황은 인정하겠죠. 네. 3번 사단은 기가 발한 성이고 칠정은 이가 발한 정이다. 사단이 성입니까? 아니죠. 사단은 무엇입니까? 정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아예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조차도 다시 이 표현도 아예 잘못된 표현이죠. 자, 마음의 이치는 형태와 작용이 없는 순수하고 선한 정인가? 마음의 이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마음의 이 본연지성이죠. 본연지성입니다. 형태와 작용이 없는 순수하고 선한, 여기까지는 본연지성에 대한 잘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본연지성이 정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바라고 이가 타서 나타난 정인가? 누구의 입장이 되겠습니까? 이의 입장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답을 찾아볼까? A. 예, 아니요. 맞네요. 2번 B. 예, B는 갑이 동그라미 돼야 되는데 B는 갑이 동그라미 돼야 되는데 둘 다 X지요. C는 을이 얘가 돼야 되는데 모두 X지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되겠죠. 어려워 보이지만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차근차근 풀이하면은 크게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내준 마지막 과제입니다. 또 어려워 보이죠? 이거는 언제 문제냐면 2019년 6월에 시행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7번 문제입니다. 6월 작년 고3이죠. 고3. 그래서 고3이고 그리고 평권이고 하면 문제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또 선생님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바라고 이가 그것을 탄 것이다. 이거 첫 번째부터 딱 나왔습니다. 누가 되겠습니까?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바란 것이다.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바라고 이가 그것을 탄 것이다. 누구의 입장이 되겠습니까? 이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문제되는 거 없지요?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본 연후에 측은해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어떤 외부 자극을 목격한 외부 자극을 수용한 이후에 어떤 마음이 든다? 측은해하는 마음이 든다. 측은해하는 마음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단이 되겠죠. 잘라볼까? 되겠죠. 이 사단이라는 것은 곧 무엇이 되겠습니까? 정이지요. 정. 다시 하겠습니다. 정입니다. 그 아이를 보고 측은해하는 것은 기이니 이것이 이른바 기가 바란다는 것이다. 기바라는 것입니다. 측은해하는 마음의 근본은 무엇이다? 인이니 이것이 바로 이가 탄다는 것이다.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표현이 되게 어렵고 말이 어렵다 하더라도 별다른 거 없습니다. 무엇이다? 외부 자극을 받아서 우리 마음의 자극을 받아서 나타난 이 정인데 그 정의 중에 측은지심이 있다. 그 측은지심은 무엇 중 하나입니까? 사단 중에 하나죠.
그 사단은 바로 기가 바라고 이가 올라탔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바로 이입니다. 자, 두 번째, 사단은 이가 바라고 기가 그것을 따른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바라고 이가 그것을 탄 것이다. 익숙하죠? 사단은 이발 기수고 칠정은 기발 이승이다. 누구의 관점입니까? 이왕의 관점이죠. 기가 따르지 않는 이는 드러날 수 없고 이가 타지 않는 기는 이기적 욕심에 빠지게 된다. 이가 타지 않는 기는 컨트롤되지 않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본 것은 마음이 외부의 자극을 받은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정이 되겠죠. 초코파이 정이 나타난 것이다. 별다른 거 없습니다. 이왕입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껏 나오던 유형과는 조금 다른 유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4단과 7장이 이 감정, 도덕적 감정과 일반적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건지 물어보는 이런 발문을 하는 문제는 상당히 드문 문제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은 4단과 7장을 이와 기로 관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4단과 7장을 이와 기나 기와 관련지어 말하고 있다. 이 기론이죠. 좋은 접근입니다. 4단과 7장은 이와 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때 4단과 7장은 도덕적 감정과 일반적 감정으로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좋습니다. 잘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시각에서 갑을의 입장에 대해 말해볼까요? 참 좋은 발문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4단 7장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성리학의 흐름에 따라서 조선 성리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좋은 발문입니다. 자, 갑이 누구였나? 을은 이황. 자, 갑은 도덕적 감정을 일반 감정의 순수한 측면으로 가리킨 것으로 봅니다. 이 일은 도덕 감정을 일반 감정의 어떤 측면으로 보고 있다? 순선한 측면으로 보고 있다. 세 글자, 7, 포, 사. 정확한 표현이죠. 도덕 감정을 일반 감정의 순선한 측면에 포함된다.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도덕 감정과 일반적 감정의 연원, 소종래라는 표현인데 그것은 굳이 기억할 필요 없고, 도덕적 감정과 일반적 감정의 연원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본다. 이것은 누구의 입장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황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갑은 이고 을은 이 황입니다. 되겠죠? 도덕적 감정과 일반 감정의 출처 연원은 이는 서로 같아. 하지만 이는 이황은 서로 다르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의 입장이지 이황의 입장은 아닙니다. 디귿 갑은 을과 달리 측은해하는 마음, 다른 말로 뭐가 되겠습니까? 측은지심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입니다. 갑은 측은의 마음, 즉 사단은 기가 발하여 드러난 도덕적 감정으로 봅니다. 기가 발하여 드러난, 기발하여 드러난 도덕 감정이다. 틀린 말이 있습니까? 이는 사단, 측은심, 사단이라는 것은 기가 발하여, 맞지요? 드러난 도덕적 감정이다. 맞습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갑과 을은 사랑이라는 일반 감정과 측은해하는 마음이 사실상 별거로 분리될 수 있다. 사랑이라는 일반적 감정은 무엇입니까? 희노, 애구, 애오요. 바로 칠정이고, 그리고 이 칠정이 일반 감정이죠. 그리고 측은해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측은지심이는 사단은, 즉
도덕 감정이 되겠죠. 서로 분리될 수 있다. 서로 분리될 수 있다. 누구 관점입니까? 을의 관점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호가 될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왜 어려웠냐면은 여기서부터 읽고 해서 답을 찾기 위해 과정이 좀 많아서 어려웠던 문제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억해서 적용하고 접근한다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차근차근히 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고2 두 문제, 고3 그리고 그 고3 문제도 결국은 이 평가 문제였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혼자 풀 때 어렵게 느껴서 이게 답이 맞을까 틀릴까 하고 고민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수업 때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준 내용 위주로 해서 메모하고 필기하고 이해하고 했던 내용 기반으로서 접근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조선 성리학 문제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이제 교과서 페이지 48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법적 실체와 마음의 기호. 자, 도덕적 본성에서 이법적 실체란 말이 어렵죠. 근데 중요한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마음의 기호입니다. 기호. 자, 기호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무엇을 좋아하고 또는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 중에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식품, 그것을 가리켜서 기호식품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바로 선생님의 유튜브와 클래스룸의 프로필 사진이기도 한 바로 다산 정약용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해설을 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안에서 정말 정약용 치면 정말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너무 많던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간결하게 다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도 하고, 또는 제한된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영상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리학이 아닌 실학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해서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농업을 중심으로 사회를 개혁하자, 또는 상업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좀 바꿔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학이라는 것은 성리학이 어떤 예속농직이나 또는 어떤 국가 통치라는 것보다는 어떤 그 서로 간의 권력 견제를 위해서 추상적으로 공부가 되고 얘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 변화와 요구, 즉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학의 첫 출발점은 어떻게 하면 백성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개혁적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대안을 모색하면서 이런 두 가지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자 했다. 정치제도와 사회구조의 제도를 기억했다. 농사와 측면과 상업의 측면에서. 되겠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영상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고 이어서 이제 정약용은 성리학자가 아닙니다. 성리학자는 성즉립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즉 무엇이다? 하늘의 이치다. 이게 성리학자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릅니다. 다시 어떻게 잘라볼까? 성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되겠죠? 그에 반해서 정약용의 입장은 인간의 본성은 하늘의 이치다.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다 라는 성기호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선설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성기호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다 하면은 성리학이지만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무언가를 추구하고 좋아하는 그런 어떤 선택에 달린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다산 정약용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선생님 영상 편집해봐야 알겠지만 남은 시간에 적합하게 선생님이 정약용과 관련된 영상 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학과 관련된 영상, 그리고 두 번째 다산 정약용과 관련된 영상을 남은 시간 동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수업 있는데 곧 이어서 화요일 수업에도 만날 것입니다. 화요일 수업에서는 이 다산의 어떤 윤리사상에 대해서 접근해보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시작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번 주 1학년들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기가를 하는데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또 한 주가 될 것인데 시험 공부 부지런하게 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고생했습니다. 영상 반드시 꼭 시청하도록 합시다.